이렇게 해서 벌 수 있었던 돈이 벌써 50만 원. 0부터 시작을 했고 저의 고작 2달 만의 성과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당첨이 잘 되는 꿀팁이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수콩입니다. 제가 돈을 모으고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다들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먹는 것을 엄청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 지인분들은 야, 너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면서 어떻게 돈 모았냐? 이런 질문을 간혹 받기도 하는데 맞아요. 제가 다른 것에는 큰 욕심이 없는데 먹는 것은 비싸더라도 맛있는 것을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2~3달에 한 번씩 있는 저만의 날에도 다른 거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니까요. 그만큼 먹는 것을 좋아하고 진심인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제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전략 저축 많이 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지만 먹는 것까지는 짠테크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라면만 먹는다든지 저렴한 음식으로 배를 채운다든지 이런 거를 뭐 하루 이틀이면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불리는 것인데 이 과정 자체가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식 재료를 사서 맛있는 음식을 해먹는 것도 좋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정말 맛있는 맛집에 가서 먹는 것이 저의 유일한 행복 포인트라서 절대 놓칠 수 없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돈을 좀 아끼면서 전략하면서 나의 이 먹는 행복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막 찾아서 직접 해보고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블로그 체험단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 블로그 체험단을 2019년 그 전부터 조금씩 하다가 최근 1~2년 동안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블로그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해보았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방문자 수 0, 게시글 0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포스팅을 한 지는 2달이 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만큼이나 많이 당첨되었다는 사실. 여전히 지금도 꾸준히 당첨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포스팅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블로그 초보자의 입장에서 블로그 체험단을 하는 방법과 당첨 잘 되는 꿀팁에 대해서 정말 쉽고 간결하게 핵심 내용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는 우선 블로그를 시작하기입니다. 블로그 자체의 컨셉을 잘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의 블로그 운영 목적이 블로그 체험단 당첨이잖아요. 맛집, 카페, 미용, 제품 등등 이런 다양한 체험단이 있으니까 블로그 컨셉도 당첨 잘 될 수 있는 주제를 가져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블로그 명과 소개글을 적을 수 있잖아요. 내 블로그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으면 좋겠죠. 블로그 명도 땡땡의 맛집 투어, 땡땡의 카페 투어, 땡땡의 여행 블로그 이런 식으로 말이죠. 소개글도 비워두지 말고 맛집과 카페 탐방을 즐기는 땡땡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적어주는 것이 훨씬 좋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블로그 데이터 쌓기인데요. 우리는 정말 0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일단은 데이터를 먼저 쌓아야 해요. 이 말은 게시글을 몇 개 써야 된다는 말이죠.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런 체험단은 유명 인플루언서만 당첨되는 거 아니야? 파워 블로거만 당첨되는 거 아니야? 게시글이 정말 많아야 당첨되는 거 아니야? 저도 블로그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물론 유명한 분들이 당첨이 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블로그 초보자분들도 방법만 알면 저처럼 누구나 당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간 식당, 카페, 관광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진과 글을 섞어서 한번 써보세요. 최소한 게시글은 5개에서 10개 사이는 작성해 두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글을 써야 하냐? 이 3가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먼저 어느 장소를 가게 되면 사진과 동영상을 최대한 많이 찍어두세요. 내부, 외부, 음식 사진, 자리 구조 등등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찍어주면 좋더라고요. 사진도 좋지만 동영상, 특히 GIF 파일로 변환을 해서 움짤 형식으로 넣으니까 훨씬 더 보기에 좋았습니다. 확실히 시선을 확 끌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기 전에 사진, 동영상 찍어두는 거 잊지 말기. 두 번째는 블로그 게시글 제목 선정인데요. 게시글의 제목을 적을 때도 내 마음대로 적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를 잘 선정하면 네이버의 검색 노출 빈도가 올라간답니다.
이거 정말 생각하기 쉬운데 내가 어딘가에 놀러 가거나 먹으러 갈 때 어떻게 검색하는지를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원에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네이버에 어떻게 검색을 하죠? 수원 맛집, 수원 카페 추천, 수원 가볼 만한 곳, 수원 놀거리 이런 식으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이 키워드를 그대로 제목에 적어주시면 돼요. 경기도 수원 맛집, 부드러운 닭갈비 추천, 땡땡 닭갈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느낀 점과 부가 설명인데요. 자리는 어땠고, 음식은 어땠으며, 먹은 메뉴 중에는 이게 가장 맛있었고, 외부 조망은 어땠다. 이렇게 본인이 느낀 점을 쭉 적으면 된답니다. 가독성 있게 적어주면 더 좋겠죠. 진짜 내가 느낀 점을 쭉 적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5개에서 10개 사이에 블로그 글을 작성했다면 다음 단계인 체험단 신청하기입니다. 근데 진짜 체험단의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검색만 해봐도 사이트가 진짜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이트 안에서도 맛집, 카페, 숙박, 여행, 뷰티, 제품 배송 등 카테고리가 정말 많답니다. 블로그를 갓 시작한 분들이라면 그래도 당첨될 확률이 높은 것은 맛집, 카페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유명한 체험단은 블로그 초보자분들이 당첨될 확률이 확실히 적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고 당첨이 유독 잘 되었던 사이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소녀체험단, 가보자체험단, 링블, 강남 맛집 여기서 당첨이 많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맛집과 카페 그리고 유명한 식당들도 막 있어서 진짜 눈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여기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면 끝이랍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체험단 신청하면 끝인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죠. 지금부터 블로그 찐 초보였던 제가 당첨될 수 있었던 당첨 잘 되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블로그 체험단 당첨 잘 되는 꿀팁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어필하기예요. 체험단을 신청할 때 신청 한마디를 적는 난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신청하였습니다. 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어필하세요. 결국 가게 사장님이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띄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그 신청 한마디에 맛집 카페 포스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사진 촬영에 자신이 있으며 네이버 검색 상단 노출 경험도 있다. 사진 동영상뿐만 아니라 진심이 가득 담긴 후기도 약속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것을 진심을 담아서 최대한 어필하세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1일 1 포스팅입니다. 포스팅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네이버 검색 상단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체험단을 신청할 때 최근 게시물이 몇 달 전인 사람보다 최근까지도 블로그를 계속해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블로그 글 하나 쓰는데 20분에서 30분도 채 걸리지 않으니까 꾸준히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는 가독성 있게 블로그 글을 쓰는 거예요. 그냥 쭉 일기처럼 작성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한눈에 보이고 이해하기 쉬우면 더 좋겠죠. 그래서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나만의 폼, 형식을 갖고 있는 게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가게 소개, 위치, 주차 정보 이런 것들을 쓰고 중간에는 메뉴 소개, 마지막에는 평가와 총점까지 이런 식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한번 작성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내가 먼저 선제안하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자주 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곳은 체험단을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내가 먼저 제안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선제안하는 곳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식당, 베이커리 이런 곳을 공략해보면 좋답니다. 가게의 입장에서도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좋은 평점과 리뷰가 필요할 것이고 이런 점을 우리가 잘 활용해보면 되겠죠. 선제안을 할 때는 내가 블로그로 이러이러한 포스팅을 하고 있고 이런 것에 자신이 있으면서 사진과 동영상 후기도 정성껏 작성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진심을 담아서 인스타나 메일로 연락을 드리면 됩니다. 답장이 안 올 수도 있지만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해주겠다고 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땡큐니까요. 내 집 주변에 새로 생긴 가게들이 있는지 한번 쓱 둘러보세요. 자, 이렇게 저의 찐 경험이 담긴 블로그 체험단 당첨 잘 되는 꿀팁까지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당첨이 되면 문자나 카톡으로 당첨이 되었다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날짜를 예약해서 방문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으로 꼭 지켜야 하는 유의사항도 있답니다. 저는 이걸 모르고 했다가 당황스러웠던 적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도 이것은 반드시 알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의사항 첫 번째는 특정 기간에 너무 몰리지 않게끔 잘 조절해서 신청해야 해요. 체험단에 올라오는 것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막 신청을 하다 보면 당첨되는 것들이 어떤 기간에 막 몰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곳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몰리게끔 신청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정성껏 후기를 작성해 주기입니다. 이건 음식이나 제품을 제공받고 서로 간의 배려인 거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당첨이 되면 사이트를 통해서 날짜를 예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이트로 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첨된 가게에도 직접 연락을 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당첨이 되고 체험단 사이트를 통해서 일정 예약을 했다가 가게 사장님이 모르고 계신 경우가 있어서 웨이팅을 길게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게에도 전화를 해서 확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는 체험단 유형을 잘 보고 신청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서 무료로 즐기는 것도 있지만 선결제를 하고 나중에 돈을 돌려주는 페이백 형식 또는 일부 비용만 지원해주는 것도 있으니까 잘 보고 신청하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는 주소를 미리 확인하기입니다. 보통 지역명만 보고 다들 신청을 하는데 막상 당첨이 되고 보면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의 경험담인데요. 같은 도시라 하더라도 위치적으로 가기 힘든 먼 곳에, 외딴 곳에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주소를 검색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같이 갈 친구가 있으면 좋다는 건데요. 특히 맛집 카페의 경우에는 2인분 이상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갈 친구 또는 연인이 있으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데이트도 하고 아주 딱이겠죠. 저의 경우에도 신청하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미리 말을 해두고 당첨이 되면 같이 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5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았더라고요. 저도 맛집, 카페, 피부과, 미용 등등 다양한 곳에서 체험을 했답니다. 제가 신청한 것들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케이스는 5명 뽑는데 49명이 지원하였고 제가 당첨된 케이스랍니다. 놀랍죠? 진짜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띄워드리는 것들은 지금까지 제가 당첨된 리스트들이고요. 블로그 초보자였던 저도 이렇게 많이 당첨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제가 알려드리는 것 그대로 한번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또 귀찮다고 말할 수 있겠죠. 신청해야 하고 글을 작성해야 되고 기한에 맞춰서 방문해야 되고 후기를 업로드해야 하고 그런데 이렇게 식당, 카페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는데 블로그 글 하나 업로드하는 것이 그렇게 귀찮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크게 힘이 드는 일도 아니고요. 식비뿐만 아니라 데이트 비용까지도 아낄 수 있으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당첨되었다고 했을 때 싫어할 여자친구, 남자친구 진짜 없을걸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힘들게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즐길 거 즐기고 먹을 거 먹으면서 돈을 모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당첨이 잘 되기 때문에 꼭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